꽃보가짤 싸싸싸 꽃보가짤 싸싸싸 아빠도 지워도 웃음을 짓고 라라라 싸싸싸싸싸싸 오늘부터 꽃보가짤 다 외워보겠습니다. 이거 잡았습니다. 아이 힘이 꽂혀꽂혀 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와 있습니다. 달리기 1등 되고 싶다. 와라서 빨리 달리고 싶다 그러면 아이고 치고치고 하고 있어서 될까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에 샤츠로 챙입고 다 먹겠습니다. 그럼 오늘 유치원에 손님이 오셨어요. 뭐 더 인사했어요? 인사했어? 예. 다시 한번 큰 소리로네.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엔 민족학급이에요. 처음에 민족학급으로 왔다가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민족학급으로 왔다가 광민 씨가 민족학급만 보지 말고 민족학교도 한번 가서 봐라. 조선학교도 한번 가서 봐라. 그러면서 한무택 선생님을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로 말하면 아직 한국에서 오는 기자나 촬영 그런 감독이나 그런 사람도 우리 학교에 주재한다 자체에 대한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김남민 씨한테 듣고 보면은 민족 학급을 좀 주재하자고 생각을 했는데 뭐 김남민 씨가 이왕 그렇다면은 조선학교를 주재하라. 그래야 일본의 민족 교육에 대해서 안다고 성의를 느꼈어요. 네. 정말 민족 교육을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그런 자세에 대해서 나 자신은 감동했습니다. 말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그 정대적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나 조금 우리 학교가 하고 있는 일들 조금이라도 같이 좀 경험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그래서 한무택 선생님한테 가서 보니까 한무택 선생님 워낙에 또 그렇게 개방적이시고 호탕하신 분이니까 학교를 다 보여주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뭐 홀딱 반했다는 말이야. 그때 정말 초등학교 갔다 와서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수업을 받던 그것을 흥분돼가지고 얘기하는 그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때는 우리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말하자면 저보다
우리 학교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안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그런 처음 그 이야기들, 그 감상들 저한테 얘기해줬고, 저는 약간 옆에서 좀 쿨다운 시키려고 좀 물을 계속 뿌리고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이야기가 쭉 되고 있었어요. 근데 뭐 거기서 뭐 더 이상 뭐 민족학급 쪽이 아니라 이야기가 그쪽으로 확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는 이제 남북 간의 갈등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에서 공부를 대학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구체적인가에 대해서 저희 그 지도 교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총련에 대한 공포심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뭐 그 보니까 제 메모에도 써놨던데, 그러니까 총련계 분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갈기갈기 찢었다고 하는 교수님 이야기, 이런 것들. 조선 학생들이 몇 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일동포 몇 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일본의 전국의 학교에다가 민족학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갔던 그 학교도 그때 마침 일본 학교예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일본의 소학교입니다. 일본의 소학교인데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민족학급에 다니고 있던 아이가 하나바타에다가 걸은 후원이에요. 앞에 가까이 있는 아이들은 보일 거예요. 뭐라고 써있죠?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다 들리게. 니혼진이 나리따이, 잘 안 보이죠? 이거 니혼진이 나리따이, 니혼진이 나리따이, 니혼진이 나리따이, 이렇게 가득 써놨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밑에 여기 이름은 가려놨습니다만 여기는 본명으로 쓰고 있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일본 사람이 되고 싶다, 니혼진이 나리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자, 일본 사람이 되고 싶지만, 일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걸 뭘 의미하죠? 자기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렇지만 자기가 일본 사람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이 되고 싶은 자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일본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일본 학교에서 일본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가 일본 사람인 줄 알고 하게 되는데, 일본 사람이 아닌 자기를 어느 순간 발견했을 때, 나는 왜 일본 사람이 아닐까? 일본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점에서 일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학급,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학교에서 정말 그 자라난 아이들이 이런 마음의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이렇게 전국에 이제 점재하는 제일동포들이 한때 민족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선 학교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비위에 맞는 것만 해달라는 거 아니라, 나는 그때 이 정은영 씨는
그런 데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해줄 거라고. 그 믿음이 있으셨어요? 야, 난 믿었지. 현동 보가지고. 행동으로? 아이들 대하는 것도 보가지고, 정말 자기를 전념적으로 하고 보가지고.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을 몇 방으로 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부 다 보여주고, 구석에서 정릉 씨 눈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그럼 뭐 정릉 씨의 나는 자유라고 생각했어. 내하고 보가지고 때 하는 분 서로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 그건 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 같은 게 다 다른데.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들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다 합주교사가 공연을 펼치겠습니다. 12월달에 왔다가 1월달에 왔다가 3월달에 왔어요. 3월달까지는 말하자면 예비조사 기간이었어요. 3월달에 조선학교 졸업식이 있거든요. 3월 말에. 그렇죠. 네. 그 제4초급학교 조선학교 졸업식을 저를 데리고 갔어요. 누가? 은령 씨가. 같이 가자. 괜찮다. 이 한무대 괜찮다. 그래서 저는 좀 쭈뼛쭈뼛하면서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럼 한국대 선생님 처음? 그때 처음 만났죠. 그때 저 처음 분단의 만났고. 관계력을 보이는 당체 줄넘기에서 도사계 최고 기록인 115번을 뛰어 줄넘기 최고 기록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졸업생들은 앞날에 대한 희망도 대단합니다. 동길당 쪽에서 음악가, 가수가 되고 싶다, 동력관이 되고 싶다, 고고학자, 여자이나 약자다가 되어 우리 동포들의 병을 고치고 싶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싶다, 라디오 아나운서, 상봉인이 되어 몸이 허약한 사람들에게 꽃을 드리고 싶다. 아버지, 어머니들과 여러 선생님들,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내온 6년간의 조급학교 시절이 또 중국배로의 진학이 결코 순탄하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지칠 때나 아플 때나 매일 따뜻한 점심밥을 사주신 어머니, 여기에 있을 적에 내가 하나 반 농담으로 말 걸었어요. 야영 같이 가겠어 하니까 이해하니까 나 깜짝 놀래가지고 말 가는 거나 싶어서 다음날 내가 여기 왔대요. 근데 같이 데려갔죠. 나 감동하고 있었대. 야영 자기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맛있게 만들잖아. 야, 이거 나 양파한다. 이거 없다 이거. 이제 할 수 있는 거 나올 거래. 나 이거 보자 여기는 이게 버글버글 했지요. 더흰 거 뛰는 거보다 강하게 뛰면 쭉 강하면 쭉 강하면 조금 강하게 뛰면 불 약하게 하죠. 이거 남았다. 아, 내 팝이 없다. 네, 은영 씨가 캠프를 따라 갑니다. 조국과 아이들. 신원단 야영을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좀 잘한다, 잘하고 있다, 정말 엄청난 현장 돌파력이다. 전 내심 막 감탄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전윤 이슬다의 제일 마지막에 다 몸내요 소리 지니라 몸내요 소리 나 거의 내가 한 거 하고 있어. 안녕. 다시 울령이하고 같이 있은 게 20일도 안 된다니까. 20일 아니 그렇게도 안 돼요. 2주일도 안 된다고 내 결론 냈거든요. 시간으로 재봐도 정말 짧아요. 너무도. 2000년 3월에 하루만 만났어. 그것도 단 2시간쯤. 그 연회에서 내가 그 하나마트리, 오사카 하나마트리 그걸 선거시켜가지고 내가 6.15 선언 받들어가지고 큰일을 했다. 정말 자부심이 있어서 그 연회 자리에 와 있었던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울령회하고 주고받은 것은 한 10분도 안 돼. 그 두 번째 나카오사카에서 만났거든. 오사카에서 두 번쯤 만나고 그 다음에 연준이 왔을 때 그걸 좀 올까요? 고맙습니다. 의미는 잘 모르지만 희함 소리가 지금도 귓눈에서 떠나지 않는 야야야야야야야 차차차 야야야야야야 차차차 너도 질러 너도 질러 야야야야야야 차차차 위령일치 진비의 진로. 너 흉내는 건 천하제일이네. 뭐하니 너희들은 당연히 평양 사람도 아니랬다. 서울 사람도 아니랬다. 그럼 한국에 유학이나 가서 배운 일본 사람들이냐? 우리 학교를 찾아오셔서 쭉 교실 돌면서 학생들하고 점심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누는 모습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문해동에 연극 구연부 연습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치도동무랑 데려왔어요. 울릉도를.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아직 직접적인 대본 연습이 아니고 다른 작품 갖고 남조선에 무슨 작품 갖고 연습하고 있을 때 시범을 해주었어요. 문경 감독이 시범을 해주고 저희들이 따라서 열심히 대사 연습을 했어요. 말 연습을. 말투 때문에 서울말 따라서. 서울말을 따라서. 근데 그 연습 마치면 같이 식사하고 식사를 가고. 그때 보니까 언제나 맨발이었어요. 그 애가 맨발로. 겨울인데도 맨발이었기 때문에 왜 양말 안 신느냐. 그때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왼발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대답을 웃어서 넘어갔는지 왜 양말 안 신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내가 내일도 학교에 온다 하니까 그럼 내일은 특별하게 반찬 없지만 도시락 가지고 갈게 하니까 그 애가 반은 농담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도 연습 늦게까지 해서 특별히 반찬 차려주지 못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걸 담아가지고 그냥 가져가서 같이 하자 해서 점심을 갖고 오니까 나 지금도 그 편지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을 내가 마련해줬다고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 쪽지지만 그런 편지를 줬을 때가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만나게 되는
후회하고 승리가 돌아오니 마치 20년이 넘은 직후였지요. 그래서 지금 후회했어요. 지금에 와서 그때를 돌이켜보는 것이 서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때 썼던 30년의 나이 훈련처럼 조선학교 찍고 싶다. 나한테 상담했던 사람은 진짜 많이 있어요, 사실은. 또 내가 협력해 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울령이처럼 오래 지속적으로 작업을 했던 게 울령이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했다가 조금만 해서 이제 끝났다든가.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있어서는 울령이처럼 하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던 사람은 울령이가 처음이 아니에요. 울령이는 나처럼 또는 내가 만났던 그 한국의 뚜지는 선배처럼 분단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분단에 의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나도 포함해서 분단의 나쁜 영향을 받으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울령은 전혀 그런 데가 없어요. 아주 순수하고 소박하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정치 사회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는, 예민하지 않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하고, 그래서 어쩌면 따뜻함이라든가 그런 사랑은 넘쳤지만은 우리 시기까지는 그것만으로는 분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순진한 사랑 가지고 이 복잡한 분단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처음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울령이가 하려는 얘기를 막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은 아주 좋고 아주 순진하고 아주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는 좀 어렵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은 그런 분단의 물에 젖지 않기 때문에 그걸 넘을 수 있다고 내가 확신한 거예요. 장공장 간장 직장 직장장 장이용 시작. 장공장 간장 직장 직장장 공장 직장 직장장이 직장장 회의 모여서 간장 콘장 생산률을 높이자고 심중히 토의하네. 싱글 싱글 셀을 셀을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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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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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루 실루 셀루 셀루 걸어가는 저 모습 우습려 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미스 동중인 신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스 동중인 신향입니다. 향이야? 너 거울을 본 적 있니? 거울? 거울이요 거울님.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에겐 반말을 해서는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말에서 레저를 지키려면 오늘의 말에서 레저를 지키려면 전경어를 잘 써야지요. 참, 나도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이런 실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아이고 아프다. 아야야 아파. 아니 할머니 어디 나쁘셔요? 여기가 아파서 못 견디겠네. 아니 그렇습니까? 할머니 마침 좋은 약이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참 기특한 예로구나. 대가리가 아플 땐 막걸리는 제일입니다. 어서 먹으시오. 뭐? 어서 먹으시오? 대가리? 처음 만난 곳이 마침 이 시기입니다. 2년 전에 결국 태양빛이 쨍쨍 조이는 속에서 한여름에 한여름에 자전거 몰고 자전거 몰고 온 거야? 땀 많이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 모습 떠오르니까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학생들 대할 때
밝게 웃는 모습, 뭐 이러한 모습들이 덜 많이 내 마음속에 남았으니까. 사랑하는 제3군단 학생들에게 정말 사랑하고 있다. 졸업의 용기를 맞이하게 된 제3군단 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동무들과 보낸 나날들은 선생님에게 있어서 하루하루가 귀중한 나날들이며 보람찬 나날들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담임을 맡고 긴장된 마음을 온누르며 처음으로 3학년 3반 교실에 들어선 날이 어제일 같던데 이제 졸업을 맞이하게 된다니 정말 세월이랑 얼마나 빨리도 흘러가는지. 올해 많이 엿들거나 했지만 역시 그것보다도 즐거웠던 지역것이 많고 그런 시간을 마련해주고 우리들의 등을 밀어주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 담아서 우리들 노래 연습했기 때문에 들어주세요. 시작. 믿음이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걸 배워준 학창시절 그날 비워진 스승 앞에서 그걸 조시며 나는 말했네. 이삭이 그날부터 졸업의 오늘까지 고생 많이 끼쳤습니다. 친구야 잦은 청춘이 나의 예는 뽕을입니다. 앞을 버리라. 다음 주면 11월로 접어들고 이제 겨울옷을 꺼내입기 시작해야 될 정도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올해 여름 오사카에서 제 평생 가장 무덥고 땀을 많이 흘린 여름을 보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진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김지석 선생님이 사모님과 함께 서울에 오셨었습니다. 오사카에서 만났던 분들을 서울에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선생님과 다른 여러 선생님들도 서울에서 뵙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텔레비에서 혼찬수 선수의 특집을 방영했는데 선생님과 3학년 3반 동무들이 나와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한국 방송에서 당당하게 우리말로 인터뷰를 하는 3학년 3반 학생의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우득하고 자랑스러워졌답니다. 다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운동회 때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께 꼭 안부 전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론 울령이는 업계에서는 약간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분단의 장벽이란 거.
국회의원도 못했고, 뭐 그때는 대통령도 못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보면은 울릉이는 어디까지나 무명이에요. 한국의 그 영화계에서 정말 했지. 제일동포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이 시기마다 아이들이 폭행 폭언을 많이 당합니다. 학교 오가가는 길에 조선놈이라 해가지고 조선으로 돌아가라, 조선놈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폭행을 당하는데, 폭행 당하는데 그래도 한 달 정도 하면 대체로 진전돼가지고 예전에는. 그런데 이번에 9월 17일 이후 10개월 지나도 지금 계속 폭행 당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전번에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 속에서 앙케트를 내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학생 432명 있는데 그중 여학생들이 218명 있는데 114명이 실제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한 50대도 있었고 4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20대도 있었던데 이번엔 집중적으로 76%가 10대 학생들입니다. 일본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가해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울릉이가 너무 소박하고 수수하고 그래서 분단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내가 선배로 보면 이 가령 청렴 민단의 복잡한 거 또는 청렴과 뭐 여러 가지 대상한가의 복잡 그건 다 분단의 하나의 상징인데
그야말로 그 분단의 장벽을 훅 뛰어넘었어요. 그 애가. 내가 그 2000년 3월에 처음 느낀 게 작년 그때 6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옳았다고 옆에 올래 해주면서 아 내가 그때 느꼈던 게 옳았다고 생각했어. 아 이 애가 여기까지 왔네. 그런 무명의 한 처녀가 역사상 반세기 넘어가지고 우리 학교가 생긴 지 반세기 넘는데 우리 학교 전명 개관시킨 역사상 첫 인물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자랑스러웠다니까. 오늘 마지막 청소네. 청소. 마지막 청소. 마지막인가? 마지막 청소입니다. 예, 학교에서 아마 일생 청소 안 한다. 더럽다네. 아무래도 그 홋카이도가 일본 면적의 거의 4분의 1이나 되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우리 교육시키자면 료에 넣어야 되거든요. 기숙사. 예, 기숙사에 넣는데 뭐 가정에서는 좀 불편한 게 있어도 엄마가 지어주는 밥 먹고 그렇게 키워줄 수 있는데 기숙사에서는 그렇게도 안 되고 우리 학교 건물보다는 오히려 기숙사 건물에 대한 관심이 우리 부모들이 높고 또 하나는 그 실은 우리 학교가 민족교육에서는 초급부 1학년 6살 애를 우리 1학년부터 기숙사에 넣은 학교에서는 학교가 많지만은 처음으로 시도한 학교가 우리 학교. 사료페트산 또 있어. 가지고 있어 지금. 없어졌어. 어디서 난 거야? 이것은 수한려행 때 또 베트산에 가서 지도원 선생님께서 배고 돌아가라 해서 모두 받고. 반동무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온 예. 거야? 다 했습니다. 우리 지금 몇 학년이지? 고급부 3학년이에요. 그럼 초급부 1학년 때부터 고급부 3학년 때까지 기숙사 예. 생활을 12년 동안. 예. 맨 처음에 기숙사에 딱 와가지고 딱 기숙사에서 지내게 됐을 때 어땠어? 싫었습니다. 싫어서 매일 밤에 울고 전화 어머니부터 오면 받으면 꼭 울니까 초급 4학년까지 어머니에 전화하지 마주라고 해서 전화기를 초급 4학년까지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울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오빠에 전달할 것이 있으면 오빠에 말해달라 해서 엄마의 소리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울어버리니까 참고. 그런데 중급부 2학년까지 울고 있었다고 엄마는 말합니다. 의리를 모르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위문을 풀어줘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교 강사를 한다는 분도 알고, 왜냐면 다른 학교 교내 우리 학생을 만나본 적 있지만 그 조울영 감독은 하나하나 다 펴줘야 할 사람 아니었어. 일정하게 우리 학교에 대한 그 인식이 있고 그 제일 초선인들의 처지를 아는 분이었어요. 북해도 간다니까 한편으로 서운한 겸도 했어요. 소소방감도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때는 믿었어요. 북해도 선생들이 잘해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전까지는 그 남조선에서 사람이 온다 하면 그렇게 좋은 인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민단하고도 많이
교류가 있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열심히 민단이라고 하면 문적인가 하면 대립 아니지만 그렇게 진하게 사귀지도 않고 그렇게 했으니까 뭔지 이것이 남조선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진한 느낌을 못 가지는 그러한 곳이었지만은 그때 조울령 감독의 첫 인상은 뭔가 더 진하게 사귀고 싶다고 할까 더 이야기해보고 싶다. こういうふうにグニューって回ってあそこに行ってるかもしれないでしょ。ポイントポイント。あ、ちゃんとまっすぐ行ってる？うん。じゃあこの光の線を今から見せることにします。ね。光っていうのは必ずなんか物体に当たらないと見えないでしょ。ポイント。ね。じゃあポイント。ほら。あ、ポイント。日本マジ。ね。 이렇게 빛이 꽃이 나가는 거 잘 보이죠? 네. 이렇게 직선과 같이 생각하는 가느다란 빛의 선을 관선이라고도 합니다. 고생. 기숙사에 있으면서 아 정말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는 못 해줄 것 같다. 그렇게 그 선생님이 감동적으로 해주셨던 그렇게 해봤던 기억이 아, 전번에 저 집에 왔을 때 그 김 선생님께서 내가 다리를 상했을 때 다리가 기부스를 했기 때문에 다리가 추웠기 때문에 자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신 김 선생님께서 그 큰 양말 만들어 주시고 선생님이 직접 짜서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 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김 선생님 바빴기 때문에 2주일 정도 걸쳐서 만들어 줬습니다. 아직도 잘 집에 가보자. 예. 저는 야심 무엇입니까? 너무 가깝지 않아서 일생 아닌데. 일단. 오늘 맛있는 거. 뭐 소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입니까? 네. 치즈케이크 만듭니다. 아. 학생들 오늘 야식으로서. 오늘 메뉴가 예. 뭐예요? 오늘 메뉴가 치즈케이크입니다. 치즈케이크하고 혼차. 공차. 예. 그럼 야식을 몇 시에 먹는데요? 야식은 8시에 먹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야식 만들어 주시는 걸 자주 하나요? 주에 한 번, 매주 목요일에 이렇게 초급부, 중급부, 고급부 사감 선생들이 교대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선생님들은요? 중급부입니다. 선생님들 다른 같이 준비하신 선생님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여기 중급부 1학년 담임 선생님 김희수 선생입니다. 이쪽이가 그 중급부 2학년 담임 선생님 김향수 선생입니다. 선생님 예? 아, 저입니까? 중급부 교무직 하고 있는 김남절입니다. 혼자도 가져와서. 근데 내가 기억한 것은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말하고 그 남성 사람들은 하는 말이 다르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말이 통하는 거 어떤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어. 그때 그걸 들었었을 적에 일본 학교 그 장애자들의 학교에 원조에 같이 갔댔는데 그때 그 감독이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모습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그때 그 산달 같은 거 신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올라갈 적에 아마 그 벗기고 할 조금 상했습니다. 그 비가 나왔어. 근데 그런 거 다른 거 다 않고 아이들하고 뛰노는 모습 보니까 그래서 젊은이다는 감이 낳고 그런 속에서 그 아이들하고 뛰노는 과정에서
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많지 않겠는가 느꼈습니다. 그때 표정이 참 좋았습니다. 조훈련 감독이. 날씨도 마침 좋았고. 반면에 그 부정적인 것도 영화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느냐 해서 내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은 지금 있는 것이 그대로의 모습인데 있기는 있다. 공부를 싫어하기도 하고 서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도 실은 있기는 있는데 내 입장으로서는 우리 가정이고 우리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흠을 스스로 내가 내놓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좀 양해해달라. 생활하는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으면 비쳤지. 내가 함부로 서게 할 내용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훈련 감독은 좀 후린 얼굴을 하다가 참 안타까운 표정을 하고 있었던데 막 그것을 안 그 김변준 촬영 감독이 이 말은 좀 그만하자고 해서 그 한참 바깥에 나가셨죠. 그래서 나는 나대로 좀 마음은 무거웠지만은 한참 지내다가 올해 김변준 촬영 감독하고 조훈련 감독이 나가셔서 돌아오셨던 거죠. 돌아오시니까 표정은 좀 무거웠던데 보통 얼굴로 오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눈물 흔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해서 좀 말은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좀 그 남편 대신 김변준 감독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사정은 학교 사정으로 알아야 된다 해서 무슨 좀 신경인질인지 싸움인지 좀 그 야단한 것으로서 좀 눈물 흘렸던 것 같다고 김변준 촬영 감독은 좀 양해해달라 해서 눈물 흔적이 드러난 얼굴 보고 내가 더 무슨 영화를 만드는데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죠. 나도 남자 동생 한 명. 너네 반은 몇 명이지? 네? 너네 반 중급부 2학년 동무가 몇 명? 19명. 남자 여자 몇 명씩? 남자가 11명, 여자가 8명. 그 중에서 편입생 동무가 영옥이랑 너도? 너는 몇 학년 때부터 왔는데? 나 5학년부터. 5학년. 민식이는? 중1부터. 중1? 그럼 올해가 2년째네? 그럼 국어는 지금은 같이 배워? 편입생들 반에서 따로 배우지 않고? 어렵지 않아, 국어? 우리말? 그러면 소학교는 어디 다녔어? 소학교. 교권이 다였잖아. 오비히로? 오비히로. 거기는 어디 있는데? 홋카이도 밑에. 한 가운데보다. 그 집이 어딘데? 집이 오비히로. 오비히로.
거기는 우리 학교랑 얼만큼 먼데? 여기부터 몇 시간? 3시간 좀. 3시간. 아. 참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서 막 전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 특히 은병 씨나 저 같은 사람들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그 평소의 모습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 조은룡 감독이 그렇게 열렬한 그 신양가라고는 몰랐지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몇 번이 왔던데, 우리 가까이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한 번도 데려가지 못하고 저는 가슴 아픕니다. 아마도 그 조은룡 감독은 우리한테 교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어려워할까봐 걱정해서 말을 건네서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은 자유이고, 일년 신앙가는 역시 그 신앙 세계에 살아야 되겠고, 아마 얼마나 힘겨웠을까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좀 더 일찍 알았으면은 각 근처에 남반부 사람이 그 있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데려가 줬을 텐데, 미연준 씨도 우리한테 한마디 말해주면 좋았어. 정말 그것만은 후회됩니다. 은료 언니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과 같은. 그 조은룡 감독이 언제나 안고 있는 고민은 자기는 국영화를 만들어서 그것이 전문이었다. 참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그 만드는 게 처음이다. 자기가 결심했는데도 여러 가지 장면들을 찍었지만은 다큐멘터리를 하려면 어떻게 구성으로 어떻게 촬영하면 좋은지 그런 모색은 늘 하시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 가서 영화 만든다고 설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보여드릴 게 없으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네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옥수수 강냉이 삶아서 많이 가져기 때문에 한번 가져왔어. 그 조은룡 감독한테 그 드시라고 해서. 그런데 사양해요. 강냉이. 그 남에게 그래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오히려 미안스럽게 느껴졌던지, 아마도 그 이상 부담을 지켜서는 안 된다 싶어서 그냥 그때 말하고 있었어. 미연준 씨는 남과 같이 밥을 먹는 걸 즐기고 남자하고 그 쉼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는 그 못한다고. 자기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미연준 씨처럼 누구라도 그 쉽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남의 집에 찾아가서도 그 재미나게 지낼 수 있는, 정말 거리낌 없이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그건 감독 이야기라고 썼어요.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제가 해줄 일이 없는가, 도와줄 일이 없는가. 내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고 뭐 하는데 내가 여기 그
숙식도 다 보장해주고 다 해주는데 너무 미안스러워서 안 된다. 그 선생님 뭐 할 일이 없는가? 그래서 주에 한번 우리말 학습을 아침에 하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 교원들 속에서 나타난 좀 틀린 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조선학교 왔을 때 그 애들이 졸업 앨범을 알밤이라고 그러죠. 앨범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가 사진을 이렇게 앨범에 붙이고 있어서 이거 봐도 돼?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번은 물어본 것 같아요. 이거 봐도 되냐고. 그러니까 걔가 못 알아들어서 결국에 그 옆에 있는 여동무가 그것을 보아도 좋으냐고 묻고 있다. 라고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애한테 이거 보아도 좋아? 물어보니까 또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애들이 막 까르르르 웃고 막 이러더라고요. 같이 이야기 나눌 때 울리언이가 뭔가 고민하는 그런 표정을 하죠. 그러한 표정이 고민하는 그 모습, 뭔가 생각하는 그 표정, 입을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 표정이 생각납니다. 작년 여름에 잼버리라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민단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한 수백 명이 서울을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제일동포 어린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한 그 행사를 가서 봤는데 이제 민단 어린이들은 이제 소학교 학생들이었는데 대부분 우리말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와서 한국 어린이들과 민단 어린이들 한 명 한 명 짝을 지어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왔었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손짓 발짓을 하면서 그렇게 의사소통을 겨우겨우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말이 안 되니까 말로는 못하고 영어랑 손짓 발짓 뭐 일본말 조금 아는 거 이렇게 막 섞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선생님이 대머리다는 대 티처 삐까삐까 뭐 이런 식으로 손짓 발짓을 섞어서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아 우리 조선학교 학생들이 한국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간절히 하게 됐었는데요. 그 조국에 있는 동무랑 뭐 연애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나요? 뭐 수학여행 갔을 때는 일본부터 한번 없지요. 모르겠는데 그냥 귀엽다 멋있다는 가 있지만 연애까지는 어때? 내가 들은 거는 결혼까지는 힘들어도 연애까지는 좀 가끔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처음으로 들었다. 연애 있어. 네. 저기 또 하나 우리들 연애 있다고. 요즘에 만났어. 연애 있다고 들었다. 사귄다든가 그런 거. 모르지만 정말. 감독님은 네 뭐라 할까나 자연스럽게 와요. 네 아무것도 말 없이 그 공부를 하고 있어도 살짝 와가지고 말 없이 그 내 옆에 있다든가 그런 것이 그러니까 더 정이 더 들었죠. 졸업한다는 게 실감이 나니 이제 하루 남았는데. 네, 실감 안 되지. 진짜 없어. 실감? 실감이 나지 않아. 실감이 나지 않다. 애양이랑 우리 학교 몇 년씩 다녔어? 12년간. 12년간. 내가 8년간. 12년간. 너무 있었지. 너무 있었지. 우리 고급부에서 모임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가장 고운 여성 선생님들은 누구인가 그러한 제기를 하면은 뭔지 모르지만은 모두 정은령 감독이 그랬습니다. jordan. 저는 조선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어떤 뭐 한국 조선인도 아닌 그런 어떤 슬픈 역사와 디메리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비디오에서도 나왔지만 남과 북을 잇고 또 일본과 반도를 잇는 정말 새 세대가 될 것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졸업하고 뭘 하고 싶은데? 졸업하고 나는 교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뭔가요? 해버리라. 조선 사람으로서 윤혜향이라는 이름으로서 스포츠라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졸업증서 이름 강지선 성별남 생년월일 1985년 2월 1일.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고급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졸업증서를 준다. 홋카이도 조선 조중고급학교 휴재 92년 3월 2일 397호. 졸업증서 김미희. 대학 가서 신입을 배우고 자기를 또 즐기면서 자기라고 할까,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고, 또 졸업증서 김원길. 졸업증서 손음이. 아직 고민 중이지만 아마 학교 선생님 그거선. 졸업증서 이명순. 어릴 때부터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어. 그러니까 스튜어디스라면 우리나라도 국정상한테는 우리나라에서 일본도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한국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제 청년과 조선학교를 과거의 그런 냉전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상으로는 이제 청년에 계신 분들, 조선학교 학생들을 만나려면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이란 걸 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이런 어떤 제도상들의 걸림돌이 없어지지 않고는 어떤 교류를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 학생들이 한국으로 진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의 힘으로 바꿔질 수는 없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우리 조선학교 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또 그 한국 사회에서 진출을 하고 싶다면 그런 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제도적인 걸림까지도 없앨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한다면 마음껏 자기의 꿈을 조국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데게야. 남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높였다. 저태로. 그건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 부인할 수 없고요. 그러나 그분들하고 만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네.
오히려 이남에 있는 이 분들이 이 조울령 감독 같은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이곳 오사카는 서울보다 더 따뜻하니까 이제 외투를 벗고 다녀도 될 만한 날씨예요. 지하철이나 JR역에는 사쿠라가 언제 피는지에 대한 안내가 붙어 있어 봄이 문턱에 와 있음을 실감나게 해줍니다. 최근에 제가 무척 아끼고 사랑하던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사가 잠시 머물렀다 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수하고 예쁜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고통스럽게 마음을 점이옵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옆에 있을 때는 그 존재의 귀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난 그 아이를 그리워하며 제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어머니와 함께 일본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3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곁에 천사가 왔다 가지 않았나 싶은 그런 기분입니다. 내가 내 이 영혼에 나만의 영혼으로는 풀 수 없는 어떤 중요한 부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왔다가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느낌 들어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우리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또 많은 일본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토록 우리의 마음에 뜨겁고 기쁜 점을 두고 간 분은 없었습니다. 고인은 우리 학교에 찾아올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착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여선생들이 너무너무 고와요. 우리 홋카이도 동포들이 너무너무 인정 깊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죄스러워요. 미안스러워요. 이 말들이 저희 귓전에 지금도 남습니다. 조울령 감독. 태국에는 몇 번 갔기 때문에 북조선에는 구체적인 얼굴로 북조선을 그릴 수는 있지만은 남조선은 자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고향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역시 고향이라고 느끼기 힘들다고 할까? 고향은 남조선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나게 된 그 사람들이 남조선에 사시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오빠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뭔가 조국을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만남이었으니까. 언니와 만나 함께 지낸 날을 다 합쳐도 한 달도 못 되는데 비보에 좁아요. 이처럼 가슴 아픈 까닭을 곰곰이 생각했더랍니다. 은조 언니는 저 멀리에 있는 영화 감독이 아니라 우리를 쌀쌀하게 보살펴주고 헤아려주는 진짜 언니 같았던 것입니다. 또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 본보기 언니였습니다. 북과 남 또 제1 동포들을 이어주는 사랑의 다리로 될 수 있었을 언니.
전 세계에 크게 나를 수 있었을 언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억울합니다. 언니의 그 웃음을 다시 볼 수 없고 언니에게서 그 우리 말을 다시는 배울 수가 없고 함께 밥을 못 먹어도 언니는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비록 언니가 제가 못 찍은 영화이기는 하나 김명준 선생님의 힘으로 완성된 영화에는 언니의 뜻이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며 우린 알고 있으므로 다시 언니를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병을 이렇게 걸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말해서 때때로는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앞을 잘 못 본다는 게 몇 년 사는가. 사람이 그럴 때 불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막 이런 이야기하면 좀 어떤 거 잘 모르지만도 그렇게 될 경우 뭔가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그런 감도 들어요. 이거 간단히 말하면 그런 데서는 뭔가 자기 자신에 있어서 그런 불안이 조금 뭐 가라앉는다 할까, 어떻게 불안이 좀 가져진다고 할까, 그런 감이 조금 들 때 있습니다. 네. たった3ヶ月だけどもすごく大人っぽくなった。 그래서 이 속에 그러니까 전룡 감독의 이번 여기에 묻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면준 감독은 돌아가신 날이 4월 10일이니까 내년 4월 10일 이날 여기서 맡겠다. 그래서 30일 그렇게 면준 씨가 같은 생일. 우리 학교에 찬님 날. 저도 찬님. 저는 너무너무 좋죠. 그 저기 그 돌 이렇게 한 것은 전룡 감독이 만든 영화의 제목 하나라고 하나. 그래서 조선치를 그려내고 저또 물론도 제주도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큰 돌이죠. 그래. 이번에 꽃이 정말 이거 쓰고 있죠? 5월 7일에 쪽꽃이 피냐고. 정말 그게 꽃이 피었어. 그리고 꽃이 이제 정말 잘 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매가 정말 맺었더나 열매. 아 거기 있다가 거기. 그래 많이 열매였는데 다 땄어. 열매 따지 않으면은 다음 해에 꽃이 잘 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더불어 가자 인연이 있겠죠. 네, 가자 인연이 있으니까. 이 학교 올 때마다 그 본대적이 전룡 감독 생각해서 꼭그 주말 인사해주면 좋겠고. 내년 아마 더 잘 필 겁니다. 물론 다 통일을 해야 된다 말로는 해요. 근데 지금 이중성이 있잖아요. 지금 말로는 하지만 현실에 돌아오면은 약간 역시 그 제재로 굳어져 버린 분단을 넘지 못하는 게 그건 면준 씨도 잘 알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중성. 겉으로는 통일을 하면서 뒤에서는 그 분단을 고착시키고 있는 것들. 그러면 이쪽을 풀어줘야 되는데 울령이가 정말 그걸 풀어줬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풀어준 사람은 울령이가 제일이에요. 그 지모 모임 때 그 가져오신 쪼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쪼고리 제가 그 관리라고 할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넣으면은 그 벌레가 붙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방에 때때로 내고 걸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쪼고리를 볼 때마다 밤에 침대에서 잘 때랑 항상
머릿속에 어디 있나요? 왜 울려니 생각하라고 할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리오미 선생님이 제가 결혼할 때 이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진짜로? 한번 입어보셨어요? 입어보지 않았지만 네. 너무 큽니다. 역시 울리언이 키가 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 거니까 춤을